네. 오늘은 여러분 작년에 발표가 됐죠. 2021년 9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 9월 27일 배포가 통계청에서 사회통계국에서 이게 됐는데 사망 원인 통계는 비단 뭐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의료계 환자를 보는 의료 종사자들 모든 의료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 합니다. 이 통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수집은 그 진단서 가지고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죠. 2021년 4월까지 16개월간 신고된 자료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2021년 9월 28일 한 5개월 후에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는데 이 진단 사망 원인이는 검한 의사가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에 대해서 진단서에 쓰는 그 진단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진단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지만 원래 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그거를 중심으로 집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가 암 중에서 폐암이 지금 사망 원인이 제일 많은데 뭐 그대로 폐암은 꾸준히 뭐 더 악화되지도 않고 있다가 심근경색증이 중간에 생겼어요. 나이가 한 70대 된 분이.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심근경색증이 와가지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통증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지 못하고 고속도로에서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교통사고로 잡아야 될 것이냐, 심근경색증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심장혈관병으로 또 폐암으로 사망 원인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진단에 대해서. 그러나 어찌 됐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있기는 하지만 되게 정확한 거는 뭐 이제 자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죠. 추락사라든지 또 뭐 암으로 해서 암 말기로 사망했다. 뭐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원래 사망에 이르게 한 사인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로 이제 지금은 장티푸스가 별로 없지만은 장티푸스로 장출혈이 돼서 빈혈이 되고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출혈로 원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장티푸스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자, 요약을 보면은 총 사망자 수는 작년에 2020년도에 3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그 매년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 10만 명당 뭐 593명 토탈해서 30만 명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전에 쭉 보면은 매년 사망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감소를 하다가 그동안에 축적된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생활 뭐 여러 가지로 건강 관리를 잘해서 보험도 잘 돼 있고 이 말하자면 일찍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오래 사신 거예요. 오래 사시다가 이제 그 뭐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70대, 80대, 90대가 되면서 그동안에 돌아가시지 않았던 분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에서 48.6%다. 이거는 거의 50%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80세, 90대 이런 분들이 살 만큼 사시다가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하는 거를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망 원인의 10대 원인 보통 이야기를 하죠. 10대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5대 사인, 10대 사인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이 이제 최근에 암은 뭐 부동의 1위고요. 뭐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서구에서는 심장 질환인데 암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심장 질환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서구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뇌혈관 질환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은 늘어나. 둘 다 혈관 질환이죠. 근데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둘 다 이제 하나는 심장에 생긴 혈관 질환이고 뇌에 생긴 혈관 질환인데 뇌혈관 질환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심장 질환은 늘어나고 있고 폐렴이 이제 4위에서 3위로 올라갔습니다. 폐렴이. 이 폐렴도 고령 환자죠. 고령 환자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5위가 자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위가 5대 4인이고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의 통계 작성 이래로 한 번도 10대 사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혈증이 10대 사인으로 드디어 등재가 됐습니다. 드디어 폐혈증이라는 것은 감염성 질환인데 이게 이만큼 이제 폐혈증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래 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폐렴이 되고 그게 폐혈증으로 되고 그러니까 폐렴 폐혈증 뭐 솔직히 조금 비슷한 염증성 질환이죠. 그런 게 이제 코로나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환자 관리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폐혈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이 OECD 최고입니다. 최고 25점 뭐 몇 명 정도 25.7뭐로 돼 있는데 10만 명당 자살률이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녀 차별을 한번 보면은 남자에 있어서는 뭐 아까 10대 사인 뭐 이렇게 비슷하고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5위가 자살. 근데 여자는 자살이 7입니다. 7위. 8입니다. 8위. 8위고 5위를 알츠하이머병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한 10살 정도 더 오래 살잖아요. 10세 정도. 수명이 장수하기 때문에 이 장수하면서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자가 이제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남자가 왜 여자보다 자살률이 이렇게 많을까 높을까 하는 거는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는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 또 주위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탄력성이 받아들이는 외로운 고독 또 스트레스 이런 갈등 이런 거를 해소하는 능력이 여자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률이 좀 여자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의 그 레질리언스가 좀 떨어져서 탄력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풀한 그 인바이런먼트에 대해서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폐혈증이 10위 안에 들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서프라이징한 그런 결과고요. 여기 뭐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높다는데 10대, 20대, 30대에는 당연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그리고 40대 이상은 암이고요.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10대, 20대, 30대가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그만큼 많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아직도 역동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뭐 직장 문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미래에 대한 뭐 불안, 부동산 문제, 또 뭐 가족 관계가 불안하다든지 또 직장에서의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하여튼 그런 것들 사회 갈등 구조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또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런 AI 시대가 되고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아직은 좀 안정되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이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2, 3, 4, 5순위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암, 심장 질환, 폐렴이 늘어나고 있고 뇌혈관 질환, 그 자살, 고의적 자해는 뭐 크게 줄어들진 않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2010년에 10만 명당 31명에서 2020년도에 25.7명이기 때문에 고의적 자해도 조금씩은 뭐 다행이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6대에서 10대, 6, 7, 8, 9, 10대 그 보면은 폐혈증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령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당뇨병은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고령 환자가 세면서 특히 여자에 있어서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암 사망률을 보면은 암은 폐간대이체입니다. 폐간대이체,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이렇게 높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폐암이라든지 대장암, 폐암, 대장암 이런 거는 선진국형으로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위암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러지는 않지만 후진국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 냉장고 보급되고 신선한 야채가 보급되고 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시경이 위암은 잘 돼 있죠. 건강검진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사망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 암이 이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폐암이 1위다. 폐암이 이제 1인 거는 뭐 당연히 제 1순위는 담배죠. 흡연이죠. 습관이 생활 습관에서 흡연 같은 게 높고 특히 여자들 청소년들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갔더니 뭐 간호사들도 휴식 시간에 복도에서 뭐 줄담배를 피우는 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여자들 담배 피우는 걸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담배들을 많이 피우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간암이 많은 경우는 이제 간염, B형 간염 뭐 여러 가지 간염,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간염이 만성화돼 가지고 간경화, 간암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술 문화죠. 우리나라는 술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육류 섭취도 늘어나고 하면서 위암보다는 대장암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도 선진국형으로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0년 전보다 폐암, 췌장암, 대장암은 증가했고 위암, 간암 사망률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폐, 췌, 대장암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형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폐암 뭐 아주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췌장암 그리고 이제 위암, 간암은 감소를 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자살률은 최근에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지만은 10년 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 교통사고는 뭐 지금 50, 30 그래서 시내에서 스피드를 50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30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예방을 굉장히 또 하고 있어서 옛날에 뭐 1년에 10,000명 뭐 15,000명씩 사망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몇천 명으로 줄어들었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을 비교한 표인데 23.5명 뭐 이렇게 된 대한민국이 아직도 엄청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인데 또 밑에 보면 이제 영아 사망률은 굉장히 또 자랑할 만한 수치예요. OECD 국가에서 1,000명이 태어났을 때 1살 때까지 몇 명이 죽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뭐 아프리카의 어떤 일부 국가는 뭐 30명 뭐 이렇게 뭐 하는 거를 봤는데 OECD 국가입니다. 이거는 한국이 2.5명으로 굉장히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2.0 이하고요. 미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어디 있죠? 미국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5.7명. 미국의 뭐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데이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이건 2020년도에 2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시작했죠. 발생하기.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예방을 뭐 엄청나게 잘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60-70% 넘었을 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망률을 확 줄였죠. 코로나 발생 건수는 많았지만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예방 그 정책은 정말 탑입니다. 탑. 어느 나라의 자랑을 해도 뒤지지 않는. 2019년 20년도에도 코로나가 사망자 수가 950명밖에 안 돼. 미국이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사망을 할 때. 그래서 일본도 그러고 이태리도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거는 예방을 굉장히 잘했는데 물론 이제 2021년하고 2022년 통계는 이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하여튼 굉장히 예방을 잘해서 950명 정도로 사망률이 낮았다. 예방을 굉장히 잘했다. 이거는 뭐 자랑할 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또 여러분이 즐거워하시는 기다리시던 이 시험 문제 시간입니다. 자,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다 알아맞히시겠죠. 2020년도에 발표된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이다.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총 사망자 수는 최근 10년 동안 증가하였습니다. 맞죠?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암, 심장질환, 폐렴,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자살 뭐 이렇게 되는데 5대 질환. 폐혈증이 통계 작성일에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최근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고 고의적 자살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020년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청 발표 자료 중 맞는 것은 암 사망률은 폐간 대위 최이다. 네, 맞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세 이전에 사망하는 율이 2.5명 정도이다. 이것도 맞죠. 치매에 의한 사망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이것도 맞습니다. 치매는 여자가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로 인한 여자, 뭐 알츠하이머병 여자가 남자보다 당연히 높죠. 4번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자살. 12, 20, 30대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1위가 암이 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맞고 리을이 틀리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고의적 자해, 자살에 대한 2020년 통계 중 틀린 것은 최근 자살률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맞죠? 커브가 약간 내려가죠. 4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있고 30대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40대 이상에서는 암이 주로 이 사망률이고 1, 2, 30대에서는 자살이 뭐 당연히 1위죠. 자살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유가 좀 없다. 남자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자살률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최고이다. 맞습니다. 부끄러운 데이터지만 할 수 없어요. 이 자살은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남녀 통틀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40대 이상에서는 감소하고 있고 30대 이하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